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개체군의 진학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3점 수능 테스트죠. 지난 강에서 했던 2점 수능 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계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수능 특강 생명과학 2 있죠. 그 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강하고 다음 강을 녹화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올해의 수능 특강이 이제 종강이 되네요. 감회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좀 성장했을 거라는 기대와 또 믿음을 갖고 마지막 녹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now? Yes, sir. 오케이, 갑니다. 그 207페이지에 3점 수능 테스트 1번부터 들어갑니다. 진화의 요인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진화의 요인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뭐 많죠. 자연선택도 있고 돌연변이도 있고 유전자의 흐름도 있고 뭐 유전적 부동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라지 A, 스몰 A가 있는데 스몰 A가 다 사라졌어. 얘만 남았어.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선택됐네. 스몰 A는 도태되고 라지 A가 선택됐네. 자연선택. 니은. 스몰 A만 있었는데 라지 A도 생겼네. 돌연변이. 디귿. 스몰 A밖에 없었는데 라지 A가 들어왔네. 이입 좀 나가는 걸 이출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자 흐름. 유전자가 흘렀어요. 이게 바로 진화의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나는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고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유전자형에 따른 뭐 간단하게 그냥 얘를 AA라고 하고요. 얘를 AS, 얘를 SS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AA, AS, 자, SS. 보시면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정상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정상 헤모글로빈을 이제 이렇게 할게요. A, 정상 헤모글로빈 이제 만드는 유전자. 그걸 이제 A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정상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는 정상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형접합이죠. 요거는 뭐예요? 그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겪게 돼요.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게 돼요. 따라서 아무래도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정상적인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빈혈이기 때문에 요 유전자 빈도는 좀 많이 없겠죠. 그죠? 요런 인구는 좀 적겠죠. 악성 빈혈이 나타나니까. 정상인들이 좀 많겠네요. 그럼 아무래도 요런 구조에서는 라지 A 빈도가 스몰 A 빈도보다는 좀 라지 A 빈도가 S 빈도보다는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나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요. 왜 정상 헤모글로빈, 즉 정상 적혈구를 갖는 사람들의 수가 적을까요? 말라리아가 정상 적혈구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숙주로 삼아서 막 병을 일으켜요. 말라리아 병을 일으켜. 그래서 말라리아 때문에 정상 적혈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뭐 이들은 이제 뭐 어차피 빈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말라리아 병원충이 요거 S, 즉 비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있는 이런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살지를 못해요. 싫어해요. 얘가 말라리아가 들어가는 거 싫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아프리카 지역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약한 빈혈을 갖고 있는 증세. 이건 약한 빈혈, 이건 강한 빈혈, 그죠? 심한 빈혈. 이렇게 근데 이런 비율이 좀 증가했어요. 여기보다 딱 비교해 보세요. 말라리아로 인해서 이러한 유전장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비해서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그치
S의 빈도가 높습니다. 즉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의 빈도가 높다는 얘기야. 이 지역보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선택된 겁니다. 선택된 거예요. 그죠? 유전자 흐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돌연 변이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다양한 변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선택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라리아가 창궐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조금씩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선택되니까 말라리아가 이런 적혈관에 안 들어간다. 말라리아 아시죠? 말라리아 이게 이쁜 적혈구.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제 AA 얘는 AS 좋아. 얘는 SS 됐지? 요거는 AA, 요건 AS, 요건 SS 이렇게 얘기하면 말라리아가 여기는 들어가 사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라리아 요런 것을 갖는 사람들이 말라리아 안 걸리고 많이 살아남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자연 선택된 거다. 멘델 집단에서는 그쵸? 이러한 진화의 요인이 일어나지 않는, 진화가 안 일어나는 집단이라고 했고, 유전자형이 AS인 경우는 AA인 경우보다, 그쵸? AS인 경우는 AA인 경우보다 저항성이 크니까, 그죠? 말라리아에 대해서 저항성이 크니까 많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자연 선택됐고, 요건 저항성이 작아서,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작아서. 말라리아가 들어와서 산다니까? 적혈구에. 그러니까 자연 도태되는 그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 밑줄 쫙 치시고 그것을 그래프를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디귿도 맞다. 그 다음 2번.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핀치새 집단입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핀치새 집단. 그러면은 이 지역에 습지가 형성되기 전에는 먹이가 풍부하고 다양했대. 그럼 이거겠네. 그죠? 습지가 형성되기 전. 형성된 후에는 핀치새 머리가 딱딱하거나 or 부드러워. 가만히 있어봐. 딱딱하거나 부드러운데 여기는 딱딱한 거, 딱딱하지 않은 거, 중간 거 다 있었는데 딱딱하거나 부드러운데 그 다음 조건. 부리가 클수록 딱딱한 씨앗을 더 잘 먹어. 그러니까 부리가 크다란 얘기는 딱딱한 씨앗을 먹는 녀석들이고 부리가 작다는 녀석은 부드러운 씨앗. 그러니까 어차피 두 종류만 존재한다며. 습지가 형성된 후에는 습지 근처에 있는 건 딱딱한 부드러운 거고 거기에서 좀 멀면 딱딱하고 두 가지니까 이건 부드러운 거 먹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녀석들은 습지가 형성된 후에 중간 녀석들은 여기 도태되고 이쪽 녀석들이 자연 선택된 거지. 선택됐어. 이걸 분단화 선택 또는 분단성 선택 이렇게 얘기하지. 종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핀치새 부리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지. 습지가 형성되면서 종분화 가능성이 낮아진 게 아니라 종분화가 되고 있어요. ING니까 높아진 거지. 습지가 형성되기 전에는 부리의 크기의 변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어때? 변이. 다양했지? 변이가 존재했다는 얘기야. 다양한 변이가 존재했습니다. 틀렸고 습지가 형성되면 중간 크기의 부리를 가진 개체는 작은 크기의 부리를 가진 개체보다 생존율이 낮다. 그치? 그러니까 개체수가 중간 크기는 줄어들었고 작은 크기는 많아졌어.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2번 답 넘겨주세요. 3번. 자, 여기 보시면은요, 가그래프, 나그래프하고 이제 다그래프가 이제 나왔네요. 가와 나는 각각 대립전자 A1과 A2에 대해서 결정되어 번식률에 영향을 주는 형질 X야.
어떤 형질 X. 요게 번식률에 영향을 준대. 자, 여러분들 그 번식률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는 번식률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거 멘델 집단이 아닌 거죠. 멘델 집단은 생존율, 번식률 이게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빈도 변화, 유전자 풀의 변화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번식률이 달라지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유전자 빈도 변화가 되게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이 형질 X가 번식률에 영향 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A1이 A2에 대해 우성일 때와 열성일 때, A1이 A2에 대해서 우성일 때와 열성일 때를 지금 가정해서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A1, A2니까 좀 여러분들 어색할지 모르는데, 그냥 흔히 A1을 우성이라고 할 때, A2를 열성이라고 할 때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요, 그럼 얘가 라지 A가 되는 거고 얘는 A 다시 또는 스몰 A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을 그냥 A1, A2라고 해서 좀 어색한 것뿐이야. 이해 가시죠? 어색할 필요는 없고. 이제 번식률에 영향 주는 형질이다. 자, 이 번식률이 100%야, 100%. 얘는 지금 무조건 번식한다는 얘기야. A1, A1. 그럼 A1, A2도 100%야. 얘하고 번식률이 같다는 얘기는 형질이 같다는 얘기죠. A1, A2가 형질이 같다. A1, A1하고. 그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얘하고 얘는 형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A1만 갖고 있는 녀석하고 A2만 갖고 있는 녀석은 형질이 달라요. 근데 즉 얘는 잡종이야. 잡종인데도 얘하고 번식률이 같다는 얘기, 얘하고 형질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게 A1이 표현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A1이 표현됐으니까 A1이 우성이 되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는. 그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얘하고 표현이 그러니까 번식률이 같아요. 번식률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표현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A2, A2나 A1, A2가 같은 번식률, 같은 형질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치, 여기서 A2가, 여기서 잡종인 여기서 A2가 표현됐다는 얘기야. 그게 표현된 게 우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A1이 우성인 경우하고 A1이 열성인 경우, 이 두 개의 예시를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좀 여러분들에게 좀 팍 와닿게 하기 위한 이 형질 X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 그 공작새 그 꼬리 같은 거. 와, 피디님이 알려줬어. 자, 우리 공작새의 꼬리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어때? 얘가 있는 거, 꼬리가 있다, 꼬리가 없다. 어때? 괜찮죠? 네, 그래서 공작새 꼬리가 있다, 꼬리가 없다.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있으면 번식이 잘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예시야. 가정을 한 거야. 그래서 암컷들도 선호하고, 이름 성선택인데, 그냥 저 번식률이라고 생각하시고, 번식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꼬리, 참, 있고, 없고, 됐지? 그래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꼬리가 있는 녀석들끼리는 번식이 상당히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꼬리가 있는 녀석들은. 하지만, 꼬리가 없는 녀석은 번식이 안 돼. 그래서 A2, A2는 점점 번식이 안 되고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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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가 번식이 많이 된다. 그럼 자손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자손에게 갈 거 아니야. 그죠? A1, A1이 이런 걸 갖고 있는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자손을 더 많이 만드니까 자손에게는 A1의 그쵸, 수는 증가하고 A2, A2는 번식률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자손에게 A2가 가는 게 줄어들죠. 그러면 그것이 대를 거듭하면 어떻게 돼? A1은 많아지고 A2는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나고 있어. 그죠? 세대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부모가 자식 만들고 그 자식의 이렇게 되고 있는데 A1의 빈도, 즉 꼬리를 만드는 그 유전자의 빈도가 1.0이 된단 말이야. 둘 다 1.0이 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치, 꼬리가 있는 녀석들, 없는 녀석들이 있었어. 꼬리가 있고 없고 있었는데 결국은 꼬리가 있는 녀석들만 나중에 살아남게 된다 얘기야. 꼬리 없는 녀석들은 이제 다 도태됐다는 얘기지. 사라져버리고. 오케이? 자, 그런데 좀 다르죠. 빠르기가 다르죠. 기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A1만 딱 1.0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천천히 1.0에 도달하게 돼요. 자, 그 까닭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 그대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1이 꼬리가 있는 녀석이 우성일 때는요, A1과 A2가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꼬리가 있는 녀석이 나오게 되니까 이들의 번식률이 더 높다라는 것은 상당히 빠르게 A1이 더 많아지게 되고 A2는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둘에서 기억은 가에 해당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요,
요것만 A1만 번식률이 100%고요. 요와 같은 경우는 번식률이 좀 낮아요. 이거보다는 좀 낮아. 그죠? 근데 어때요? 아무래도 얘들도 결국에 가서는 번식률이 좀 높은 A1을 갖는 유전자, A1 유전자를 자손에게 좀 많이 주긴 줄 텐데 이들이 처음에는 이들이 어때요? A1, A2 때문에 번식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그죠? 번식률이 얘네들은 낮고 얘네들은 높아요. 근데 이 두 가지 형질, 요 형질이 번식률이 얘하고 같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번식률이 높은 쪽에서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야. 그죠? A1의 유전자가 많아지는 건 절대적으로 이제 많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누가 더 빨리 도달하느냐면 가가 더 빨리 도달하는 거고 나와 같은 경우는 좀 느리게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이런 차이. 오케이? 우성일 때 꼬리가 있는 경우 그 형질이 있는 경우가 우성일 때와 그다음에 열성일 때. 그죠? 이거 같은 경우 열성이에요. 열성이니까 이렇게 그 형질을 나타난 거 이렇게 할게요. 됐죠? 자, 기억은 가의 조건이다. 맞죠? 다의 기억과 니은에서 모두 A1에 대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그렇죠? A1의 빈도가 1.0이 됐어요. A2는 도태되고. 그죠? 이런 형질은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열 관계로 따질 때 꼬리가 선생님 꼬리가 없는 게 우성이고 꼬리가 있는 게 열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이 되죠? 얘가 열성이지만 번식률이 커. 얘가 이거 갖고 있는 녀석들이 번식률이 더 커. 바로 이거예요. 이런 자료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이거 하나 머릿속에 넣으세요. 어떤 형질이 열성이야. 지금 여기서 이제 꼬리가 있는 거 얘기했죠. 꼬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꼬리가 있는 게 열성이야. 열성인 형질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질이 궁극에 가서는 자 1.0, 100% 그 형질 쪽으로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요런 쪽으로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까닭은 뭐다? 그치. 번식률이 높기 때문이야. 번식률. 여기서 지금 영향 주고 있는 건 번식률. 자연 선택되게 된 이유는 번식률. 되셨죠? 네. T세대의 집단에는 X에 대한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T세대의 집단이죠. 여기 T세대. T세대가 되니까 지금 A1이 전부 다 1.0 됐어. 가집단, 가나, 나나, 기억이나 니은이나 전부 다 1.0, A1이 1.0 됐어. 그럼 A1이 1.0이란 얘기는 A2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빵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꼬리가 있는 녀석들만 있는 거야. 꼬리가 있는 녀석들만 있고 꼬리 없는 녀석들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한 가지가 있어서 형질 한 가지니까 변이가 없어. 다른 형질, 다른 유전자 변이가 없어.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딱 보시면 진화가 꼬리가 없는 데서 있는 대로 지금 꼬리가 있고 없고 있는 과정에서 꼬리가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형질 X에 있는 쪽으로 뭐 이렇게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그 형질에 영향 주는 대립유전자의 우열 관계에 따른 그리고 번식률에 따른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자료를 잘 봐주세요. 나중에 수능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오케이. 그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육지에 서식한 어떤 집단의 일부 개체가 섬으로 이주한 모습을 일부 개체 동그라미 치시고 일부 개체가 섬으로 이주 동그라미 치시고 섬으로 이주. 그럼 이건 유전자의 흐름이 생긴 거죠. 표는 이주 전과 직후의 육지와 섬에 서식하는 집단의 유전자에 따른 이주 전에는 육지에는 요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주 직후는요. 어떻게 됐죠? 요렇게. 됐네요. 좋아요. 딱 나누시고. 자, 2주 전 기억은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상태에 있었다. 자, 요거를 한번 따져 볼게요. 요거를 한번 따지면은 라지 A 빈도는 몇 개냐? 여기 80개에다 120개니까 200개죠. 그죠? 그 다음에 스몰 A의 빈도는 역시 여기에 120마리라고 할까요?
라지 A 스몰 A 120이니까 스몰 A는 120이고 여기 스몰 A 스몰 A가 40이니까 곱하기 2 하면은 그쵸? 80에다 120이니까 역시 200이 되죠. 되셨죠? 그러면 0.5, 0.5가 되는 거예요. 라지 A 빈도는 0.5, 스몰 A 빈도도 0.5.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에 지금 몇 마리죠? 200마리가 있는데 라지 A 빈도는 얼마냐? P제곱 55, 25, 0.25. 아니네. 마찬가지로 이거 EPQ 200에서 EPQ 아니네. 이것도 Q의 제곱 아니네. 아니에요. 알겠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2주 직후 니은에서 다음 세대에 유전장이 라지 A, 스몰 A인 개체가 태어날 확률은, 자, 니은에서, 자, 여기 다음 세대의 유전장이 라지 A, 스몰 A인 개체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냐? 라고 나오네요. 근데 웃긴 게요. 문제에서 조건이 딱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면은 지금 이걸 못 풀게 되는 거죠. 문제에 뭐라고 조건이 나왔냐면 2주 직후부터 섬에 서식하는 집단, 요 집단에서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된답니다. 요 집단에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된대. 그럼 라지 A 빈도가 얼마야? 8개에다가 요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8개에다가 그쵸? 4개니까 얼마예요? 12개. 그죠? 스몰 A 빈도는 얼마예요? 스몰 A 빈도는 여기 4개에다가 4개니까 8개. 되셨어요? 예, 그러면 20분의 12가 되죠. 20분의 12. 맞아요? 10분의 6. 그래서 0.6. 얘는 0.4. 라지 A 빈도 0.6, 스몰 A 빈도 0.4. 섬으로 2주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따라서 2주 직후 니은에서 다음 세대 유전장이,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세대 하도 어차피 얘는 EPQ가 나오게 되는 거죠. EPQ가 나오니까 0.6, 2 곱하기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4니까요. 그죠? 네, 46에 24, 48. 이렇게 되지가 않죠. 틀렸습니다. 디귿, 유전적 부동은 2주 직후 니은의 유전자풀이 2주 전 기억의 유전자풀이가 달라지도록 한 요인에 해당한다. 유전적 부동 땡그라미 쳐주세요. 요거는요, 창시자 효과하고 뭐가 있다고? 병목 효과하고 창시자 효과. 여기가 모집단이었어. 모집단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이 집단에서 이제 창시자가 된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대한 집단이 됐을 때 이 집단과 이 집단, 모집단과 이 새로운 집단에서는 유전자 빈도가 달라진다. 이게 유전적 부동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풀의 이주 전 기억의 유전자풀이가 달라지도록 한 요인.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달라졌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아까 여기도 계산했고요. 자, 따라서 유전적 부동이 달라지게 한 요인이다. 창시자 효과입니다. 네, 오케이. 디귿만 맞게 되고요. 그 다음 3점 수능 테스트 5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대립 유전자 A1과 A2. 좀 전에도 나왔네요. A1과 A2. 좀 전에도 나왔는데 결정되는 어떤 형질에 대해 자가교배가 일어나는 과정. 자가교배 땡그라미 치세요. 나는 집단 X에서 이 형질에 대한 자가교배가 일어날 때 자가교배 세대에 따른 유전자의 빈도. 유전자형의 빈도입니다. 유전자형의 빈도. 되셨죠? 유전자형의 빈도. 자, 자가교배 세대에 따른 유전자형의 빈도를 나타내고 기억부터 디귿은 각각 유전자형이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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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A2, A2. 자, 인 경우입니다. 요것도 아까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문제에서 제시했다시피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낯설죠. 그러니까 A1을 라지 A라고 하고요. 그냥 A2를 스몰 A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럼 얘는 라지 라지가 되고 얘는 라지 A 스몰 A가 되고 얘는 스몰 A 스몰 A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좀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라지 A끼리 교배하게 되면요. 모두 라지 A 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라지 A면 무조건 라지 A 나오는 거예요. 스몰 A 교배하면 무조건 스몰 A 나오는 거예요. 스몰 A. 스몰 A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교배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교배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에서 1대 2대 1 나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유전이기 때문에, 교배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자가 교배만 일어날 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멘델 집단은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아셔야 돼요. 바로. 왜? 멘델 집단은 자가 교배, 특정 교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임의 교배야. 무작위 교배야. 멘델 집단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가 교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전자 빈도가 변하게 돼요. 유전자형의 빈도가 달라진다. 결국 유전자 빈도가 변해서 이제 진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진화 과정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줄 한번 볼게요. X는 자가 교배가 일어나기 직전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 상태에 있었으며, 그러니까 요거 얘 합쳐서 1. 평형 상태. P의 제곱 플러스 2PQ 플러스 Q의 제곱은 1. P 플러스 Q는 1. and 그쵸? 예. 요거의 빈도는 라지의 빈도를 P, 스몰의 빈도를 Q라고 한다면 얘의 빈도는 P의 제곱, 얘의 빈도는 2PQ, 얘의 빈도는 Q의 제곱. 이게 이제 요 시점에서 이제 적용이 됐었다 이 얘기예요. 요 시점 전까지는, 그지? 요 시점 전까지는. 근데 자가교배 시킨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요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적용될 때, 하디-바인베르크의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똑같은 말,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적용될 때, 이때 디귿은 얼마였어요? 빈도는 0.48이었다. 0.48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봐. 자, 라지 곱하기 라지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라지. 됐죠? 그 다음에 라지 스몰 A 곱하기 라지 스몰 A. 자가 교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나오겠죠. 스몰 A 곱하기 스몰 A 하면 자가 교배하면 스몰 A. 어차피 이제 요걸 이제 같은 수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1, 얘도 1, 얘는 1대 2대 1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세대 또 이들이 또 자가 교배하는 거야. 이들이 또 라지끼리 자가 교배하고 라지 스몰끼리 자가 교배하고 스몰 A 스몰끼리 자가 교배해서 계속 대를 거듭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딱 한 번 자가 교배해서 봐서 알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죠? 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거야. 라지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스몰 A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라지 A, 스몰 A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뭐 단순하게 얘네들 뭐 개수가 어차피 처음엔 다르겠죠. 얘네들 개수가 다르지만 일단 한 번만 자가교배 시켰을 때도 이렇게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자가교배가 계속 진행되면 라지하고 스몰 A 빈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지 스몰 A 빈도는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예. 얘네들의 빈도는 증가하고 라지 스몰 A 빈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요. 자가교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죠? 순종의 비율, 동형접합자, 순종들의 비율은 증가하게 되고, 그죠? 예, 잡종들의 비율은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잡종인 거예요. 얘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잡종의 비율을 0.48이라고 제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0.48이라고 제공을 한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EPQ가 0.48. 자, EPQ는 자, 이거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됐을 때 얘기입니다. 0.48. 100분의 48. 이렇게 놓고요. 자, 요거 Q는 P 플러스 Q는 1이죠. P 플러스 Q는 1. P 플러스 Q는 1이니까 P는 얼마야? 그죠?
P는 1-Q. 이걸 여기다 이제 넣어줘요. 1-Q, 1-Q 해서 자 100분의 48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 여기다 Q 값을 해줘요. Q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Q는 1-P에서 1-P로 넣어줄게. 자 그럼 P 값은 얼마 나오죠? 요거 이제 계산 2P 해가지고 EQ하고 약분 딱 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1-P. 자 2P 마이너스 자 2P에다가 2P 제곱이니까 넘어가서 그죠? 2P 그러니까 100으로 이제 곱해주고 해서 요거 약분 딱 되면은 그쵸? 25P의 제곱 플러스 이게 넘어가고 마이너스 25P 플러스 여기 약분돼서 12에서 6 나오죠. 오케이. 요렇게 되고 55 25 그죠? 55 25에서 자 2, 3은 6 해서 2, 3은 6 안 되죠. 그럼 1, 6 해서 되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6 5, 6, 30 그죠? 요거 둘 다 해줘야 되겠네. 2, 3은 6을 해줘야겠네. 2, 3 마이너스 됐습니다. 자 그래서 P 값이요 5분의 2 아니면 5분의 3 나와요. P 값이 5분의 2 아니면 5분의 3. 다시 얘기하면은 0.4 아니면 0.6이 나와. 그러니까 P 값은 0.4 아니면 0.6 나온다는 얘기지. P 값이 0.4면은 Q 값은 0.6이 되고요. P 값이 0.6이면은 Q 값은 0.4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제가 미리 계산했어요. 여기 보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럼 한번 다시 보기를 따져볼게. 디귿은 유전자형이 A, 이걸로 바꿀게. 라지 A, 스몰 A인 경우다. 그렇죠? 잡종은 점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의 자가겹의 1세대에서 A1의 빈도와 A2의 빈도의 합은 1이다. 자, 여러분들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결국은 라지 A하고 스몰 A밖에 없게 돼요. 맞아 안 맞아요? 그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어차피 새로운 유전자가 등장하는 거 아니고 더군다나 그 단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단서 읽어보세요. 유전장에 상관없이 같은 수의 자손을 낳으며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도 없고 자연선택도 없고 유전자 흐름도 없어. 그러니까 유전자 빈도가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치? 라지 A 빈도하고 스몰 A 빈도의 합은 항상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디귿의 빈도가 0일 때 나에서 디귿의 빈도가 0이다. 여기서 디귿의 빈도가 0이 되면요. 얘네 둘의 빈도는 얼마가 될까? 그죠? A1의 빈도는 자가교배가 일어나기 직전보다 높다? 잠깐만 봅시다.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요. 0.6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0.6.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0.4가 됐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얘가 라지고 얘가 스몰 A라고 할게요. 그럼 라지가 0.6 되고 얘는 스몰 A가 0.4가 되는 거 아닙니까? 0.6, 0.4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4, 둘 중에 하나는 0.6이 된다는 얘기야. 궁극에 가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거 있죠? 여기서. 자가교배 일어나기 전에 계산한 값이나 그죠? 자가교배가 계속돼서 디귿이 제로가 되고 이들이 여기까지 간 값이나 변함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아진 게 아니에요.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부러 멘델 집단 아니게 만든 거야. 즉, 자가교배를 시켜본 거야. 오케이? 라지, 그 다음에 라지 스몰, 그 다음에 스몰 이런 자가교배를 시켜봤더니 이러한 유전장의 빈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들 중에 먼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유전장이 이들 중에 누구냐라는 걸 먼저 찾아야 되는데 보셔서 이거하고 이거는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기 때문에 디귿이 얘고요. 디귿이 얘고 그리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될 때 이 값은 0.48, 얘 값은 0.48이니까 이렇게 따져주셔서 결국은
하디-바임베르크 법칙, 즉 자가교배 직전에 유전자 빈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자가교배가 계속돼서 디귿까지 가서 결국은 이 순간에 잡종들 라지 A, 스몰 A가 사라지고 나면 라지 A, 라지하고 스몰 A, 스몰 A만 남게 돼요. 예, 그때의 이제 유전자를 보니까 0.6, 0.4, 둘 중에 하나는 0.6, 둘 중에 하나는 0.4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변화는 없다. 까지 해서 디귿까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처음 보는 친구들, 자료들, 내용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알고 나면 아, 요런 내용이구나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자연 상태에서는 자가교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무자기교배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자기교배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대자연에서는요, 무자기교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가교배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유전자의 빈도의 변화 등을 이렇게 좀 나타낸 그런 자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각각 1000명, 땡그라미 1000명으로 구성된 집단 가와나의 어떤 유전병 유전장에 대한 개체 수를 그림은 이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일단 정상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왔으니까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이다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정상 유전자는 라지 A는 스몰 A에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염색체 존재한다고도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렇게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지 A의 빈도를 P라고 하고요. 스몰 A 빈도를 Q라고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멘델 집단에다가 당연히 땡그라미 치셔야 되고 결정적으로요. 똥골뱅이 A보다 똥골뱅이 B가 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 센텐스가 되는 거예요. 키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에서 잡은 다음에 이걸 잡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집단 가든 집단 나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분명히 각각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합이 1000이고 여기도 합이 1000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스몰 A는 어떻게 되냐면요. Q의 제곱입니다. 스몰 A 빈도는 얼마가 돼? Q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1000개 중에서 1000마리라고 할까요? 1000마리 중에서 이제 160이 되니까요. 예, 100분의 16. Q 값은 0.4가 나옵니다. Q 값은 0.4가 나오니까 P 값은 0.6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라지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요. 라지 같은 경우는요. P의 제곱이죠. P의 제곱이니까 0.66에 36, 360이 돼야 돼요. 360. 여기 이제 360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 스몰 A 같은 경우는 EPQ죠. EPQ. 그러니까 64, 24, 0.48. 0.48 나오죠. 2 곱하니까 EPQ면 0.48이니까 1000 곱하기 0.48이면 48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이 이런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 잠깐만. 이거 만족하네? 이거 만족해. 그지? A가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360 넣고 여기 480 넣으니까 만족하고. 바뜨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480이고 여기가 360이면 얘는 만족을 안 하네. 지금 계산한 게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 P의 제곱. 그죠? 예, P의 제곱. 그 다음에 EPQ. 딱 맞아 떨어지니까 얘가 하디-바임베르크 법칙에 적용되는 멘델 집단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멘델 집단은 가다라고 이제 알 수 있고요. A의 빈도는 가보다 나에서 높다. 자, 라지의 빈도입니다. 라지의 빈도를 구하는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0.6, 라지의 빈도가 0.6이 나옵니다. 그죠? 라지의 빈도가 0.6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이냐 계산해 보면 되죠. 그죠? 전체 유전자, 그러니까 마리수가 1000마리니까 유전자 수는 2000이죠. 2000 중에 라지 같은 경우는 480 곱하기 2니까 960 플러스 360. 라지 스몰 A가 360이니까 그냥 360 해주면 라지의 개수가 나오죠. 이 라지의 개수 2000분의 요거 1320인가요? 해주면 얼마 나와? 그쵸, 0.6보다 커요. 여긴 0.6이었는데 0.6보단 크죠. 뭐 한 0.66. 그죠? 0.66. 좋아. 달라. 그리고 이쪽이 더 높아. 집단 나가 높아. 가보다 나에서 높다. 오케이. 0.6이고 0.66. 자, 기업과 멘델 집단에 속한 이무 정상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무의 정상 남자 사이에서
자, 그래서 저는 여기만 읽고 처음에 자, 여기입니다. 기역과 남자 사이입니다. 정상 남자입니다. 자, 기역은 누구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유전병이기 때문에 스몰 a, 스몰 a고요. 여기는 당연히 분모는 이형 접합 되겠죠. 그래서 스몰 a, 스몰 a. 자, 유전병인 스몰 a인 스몰 a 여자하고 정상 남자는요. 태어날 때 이야기가 정상인 아들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과연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상 남자입니다. 정상 남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이런 남자 있어. 요것도 정상 남자고 요것도 정상 남자야.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얘랑도 교배를 해서 정상 나올 확률. 먼저 정상이 나올 확률부터 구할게. 정상이 나올 확률부터. 아들은 나중에 곱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여자가 정상인 남자들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남자랑도 교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P의 제곱 플러스 2PQ분의 얼마야? P의 제곱이죠. P의 제곱 플러스 2PQ분의 P의 제곱. 됐어요? 그럼 P 값이 얼마야? 66에 36. 자, 그냥 숫자만 써줄게요. 100분의 36 제끼고요. 100은 제끼고 그냥 숫자만 써줄게요. 요거는 2PQ니까 4, 6에 24. 그쵸? 2 곱하니까 0.48. 그 다음에 36. 됐죠? 그럼 요건 약분하면 3 플러스 4. 7분의 3이 나오죠. 자, 7분의 3. 7분의 3. 됐죠? 여기서 7분의 3이고 라지 A하고 스몰 A가 교배하면 무조건 정상이 나오게 됩니다. and plus 이번엔 정상 남자 중에서 이런 남자를 만난 거야. 이형 접합을 만난 거야. 자, 마찬가지로 36, 48에서 48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7분의 4가 되겠죠. 7분의 4 곱빼기. 자, 라지 A, 스몰 A하고 스몰 A 사이에서 라지 A, 스몰 A가 나올 확률은요. 2분의 1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정상이 나올 확률이에요. 정상이 나올 확률. 됐어요? 네네네. 요거 약분되면 7분의 1에서 7분의 5가 되겠죠. 7분의 5. 7분의 5에다가 이제 딸이 정상일 수도 있고 아들이 정상일 수도 있으니까 아들이 되려면 2분의 1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7분의 5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은 얼마 나오죠? 7이 14. 14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14분의 5입니다. 14분의 5.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병 X와 남녀의 비율이 같은 맨델 집단 P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유전병 X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맨델 집단 동그라미 쳐주세요. 맨델 집단. X는 상염색체 존재하는 대립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서 결정되며 이거 상이야. 그리고 라지 A는 스몰 A에서 완전 우성이래. 됐죠? 상염색체에서 결정된다 나왔고요. 어떤 가족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X에 대한 동형접합자래.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표현이 달라. 한쪽이 라지면 한쪽이 스몰 A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X를 나타내. 그럼 아버지가 X 유전자만 갖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유전병이라고 할게요. 유전병 유전자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는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들에게는 유전병 유전자고 정상 유전자가 갔는데 유전병인 거야, 아들이. 그럼 유전병이 우성인 거지. 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유전병, 어머니는 정상. 되셨어? 유전병, 정상, 동형, 접합자.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유전병.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파악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들이 P에 속한 이무 X를 나타낸 여자와 결혼하여. 자, 여기서 이제 유전자형 빈도를 찾아야 돼. 라지의 빈도를 P라고 그러고 스몰 A 빈도를 Q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얼마냐라는 거죠. 자, 아들이 P에 속한 이무 X를 나타낸 여자야. 즉 유전병인 여자예요. 유전병인 여자와 결혼하여. 이 아이가 정상일 확률입니다. 그럼 정상에다 써주세요. 스몰 A가 정상이죠. 그죠? 스몰 A가 정상이고 유전병을 나타낸 여자는 라지일 수도 있고 라지 스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들은 누구였냐면 그쵸? 라지 스몰 A입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거야. 됐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A가 유전병인 여자를 만난 거야. 유전병 여자 이거잖아. 그죠? 결혼하여. 여기서 이제 정상이 나올 확률은 이거죠. 정상. 스몰 A, 스몰 A. 나오려면 이런 여자를 만났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여자를 만났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런 확률이 바로 얼마냐? 16분의 3이래. 자, 16분의 3인데 자, 이건 P의 제곱 플러스 2PQ분의 2PQ죠. P의 제곱 플러스 2PQ분의 2PQ. 그러면 P 플러스 2Q분의 2Q. P 찍찍찍 지우면 P 짝짝짝 지우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곱빼기. 자, 요건 뭐예요? 그렇죠? 유전병인 여자 중에서 이런 유전장을 갖는 여자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즉 라지 스몰 A하고 라지 스몰 A에서 얘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16분의 3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계산을 지금부터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P 플러스 3이 6 Q 요거 이제 약분돼서 4분의 3이니까 4이 8 4Q 나오죠? 예, 그러면은 얼마 나와? 3P는 P는 3분의 2 Q가 나오죠. 자, P는 3분의 2 Q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다가 그냥 P 플러스 Q는 1. 그래서 Q에다가 1 마이너스 P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쭉 요거하고 같이 해줘. 아니면 여기다가 P 플러스 Q는 1 넣어주셔도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P는 얼마가 나오죠? 0.4. Q는 얼마 나와? 0.6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네. 3P가 2Q. 그죠? 3P가 2Q.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장이 없다. 어디 보자. P에서 A의 빈도, 라지의 빈도는 남자와 여자에서 다르다. 자, 라지 A의 빈도를 묻고 있습니다. 라지 A의 빈도. 그죠? 요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라지 A의 빈도입니다. 지금 멘델 집단입니다. 멘델 집단. 멘델 집단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당연히 라지의 빈도 또 스몰 A 빈도 라지의 빈도가 지금 여기서 0.4였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빈도가 0.6 구했죠. 그럼 남자도 그렇고 이거고 여자도 이거예요. 멘델 집단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반성 유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반성 유전이 되면 형질은 달라질 수 있어요. 표현형의 그 빈도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상염색체 유전이고 또 그리고 유전자형의 빈도를 묻는 거니까 같습니다. 이렇게 같아요. 남자도 이거고 여자도 이거야. P에서 X에 대해서 유전병에 대해서 어머니와 표현이 같은 사람, 어머니는 표현형이 같은 사람이 뭐냐면 표현형이 스몰이 정상인 사람. 정상인 사람의 수는 Q의 제곱이니까 얼마죠? 33. 66에 36. 36이니까 지금 몇 명이죠? 토탈 10,000명이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10,000명에서 아니죠. 10,000명이 아니라 지금 같은 비율로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비율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냥 바로 0.36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나오진 않고 그냥 남녀가 같은 비율이다. 이렇게만 주어졌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아들과 유전자이 같은 사람의 수. 요건 어머니와 표현이 같은 사람이니까요. 정상인 사람의 빈도 있죠. Q의 제곱에서 0.36이고 아들과 유전자이 같은 사람은요. 유전자이 아들과 같은 사람은 2PQ가 되겠습니다. 2PQ니까 4,6에 24, 0.48 이렇게 되겠죠. 0.48이니까 그쵸. 요건 당연히 1보다 크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P에 속한 이모의 여자와 결혼하여 딸이 태어날 때, 자, 요 아들 있죠? 요 아들이 P에 속한 이모의 여자예요. 지금은 누구라고?
이무의 여자야. 이무의 여자. 와 결혼하여 딸이 태어날 때야. 자, 딸이 태어날 때입니다. 딸이 태어났대요. 딸이. 아,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딸이 태어날 때 이 딸이 X를 나타낼 유전병일 확률은 10분의 7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여자도 있고요. 이런 여자도 있고 이런 여자도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먼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방법하고 이제 간단한 방법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할게요. 시간이 걸리는 방법은 자, 이거 다 따로 해주시면 돼. 이건 진짜 시간이 걸리지. 자, 피해 제곱은 얼마냐? 피해 제곱. 확률을 구하는 거죠. 얘는 EPQ, 얘는 Q의 제곱이요. 얘를 뽑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자, 4, 4, 16. 그죠? 100분의 16. 그죠? 0.4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4, 4, 4, 16. 곱하기 얘하고 얘 사이에서 누가 나타날 확률이냐면요. 딸이 나타났으니까 딸이 X를 나타내는 거니까 딸은 곱할 필요 없어. 조심해야 돼. 이미 딸인 거 중에서 뭐만 유전병만 나타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딸이 태어났을 때라고 전제 깔았으니까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할 필요 없어. 아들, 딸 곱할 필요 없어. 곱할 필요 없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얘 뽑으면은 얘하고 얘 사이에서 무조건 유전병 나오죠. 플러스 EPQ면 어떻게 돼요? 4, 6에 24, 0.48, 100분의 48 곱빼기 자 어떻게 돼? 라지 A 스몰 A하고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에서 4분의 3이 유전병이죠. 플러스 얘 뽑을 확률은 얼마가 돼요? Q의 제곱. Q의 제곱이니까 0.6이니까 6, 6에 36 100분의 36 곱빼기 자 스몰 A하고 라지 A 스몰 A에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 즉 라지 A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서 라지 A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되셨어? 오케이.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뭐 굳이 해본다면 16 플러스 36이죠. 이제 요거 곱하면 36 그다음에 18 됐죠? 그래서 요거 딱 더하면 얼마 나오죠? 네. 60 맞죠? 자, 70이 나오게 되는군요. 네, 70. 산수를 못 해가지고 제가 7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자들은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을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이쪽에서는 라지 A 뽑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유전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빠가 라지 A를 주던 스몰 A를 주던 무조건 유전병이 나오게 돼 있어. 따라서 라지 A를 뽑을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4죠. 10분의 4는 무조건 유전병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스몰 A를 주면요. 여자 쪽에서 스몰 A를 주면 어떻게 돼요? 스몰 A를 주면 스몰 A 줄 확률은 0.6이죠.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6 곱하기 자 여기서 스몰 A 줬으면 여기선 라지 A를 줘야 돼. 둘 중에 라지 A를 줘야 돼. 되셨죠? 둘 중에 라지 A를 줘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죠? 자 3에다가 4 더하면 10분의 7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0분의 7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스트 문제죠. 유전병 X와 만명으로 구성된 맨델 집단입니다. 맨델 집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예, 만명입니다. 만명. 우열관계가 분명한 대립전자 A-C에서 결정된다. A와 A-C에서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A-는 유전병 대립전자고요. A-는 유전병 대립전자. A는 정상 대립전자. 그런데 중복된 거래요. 자, 일부의 유전자가 중복되면은 더 유전자량이 많아지죠. 베이스 페어가 증가돼 가지고요. 더 멀리 못 가요. 더 멀리 못 가니까 이 위치에 있는 게 자, 이 위치에 있는 게 바로 A- 중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위치에 있는 건 그치 A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예. 그러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 A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에서 누가 나왔냐면 아들, 딸.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A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AA일 수도 있고요. AY일 수도 있어. 상염색체면 AA고 성염색체는 AY. X염색체 있으면 AY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요. 니은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A. 요건 AA 다시. 요건 뭐예요? A 다시 A 다시. 또는 뭐 A 다시 Y. 마찬가지로 여기도 A 다시 A 다시 또는 뭐 A 다시 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건 아버지만 주어지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나머지 셋이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셋이다. 자, 그럼 아버지는 지금 A만 갖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럼 자식에게는 도저히 A 다시 A 다시 A 다시 A 다시 이게 나올 수가 없지.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그죠? 예. 근데 지금 A 다시 A 다시가 만약에 상염색체라면, 상염색체한 유전이라면, 상염색체한 유전이라면 이거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반드시 여기 A 다시 A 다시가 하나는 와야 돼. 자손 중에 하나는 와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죠? 예? 다시 한번 A 다시 A 다시 A A 다시 A 다시 A 다시라고 하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으로 다 쌍을 갖고 있다. 남자, 여자 다 쌍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세 개의 위치 중에서 A 다시 A 다시가 반드시 하나는 와야 돼. 최소한 하나는 여기 와야 돼. 자식 중에. 예? 둘 중에 하나는 와야 된다면 반드시 최소한. 그러면 여기 AA라고 할 때 아버지가 AA라고 할 때 A 다시 A가 올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든 여기든 A 다시 A가 올 수 A 다시 A 다시가 올 수 없단 말이야. A 다시를 줄 수 없으니까 아빠가 A만 갖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염색체는 유전이 아닌 거예요. 상염색체는 유전이 아니고 X염색체상에 있는 반성전이 되는 거예요. X염색체상에 있는 반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AY가 되는 거고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 여기서 AY가 되고 엄마가 A-A가 되는 거고요. 딸이 AA- 그 다음에 아들이 AY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줘야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만약에 여기서 딸이 A-A가 되고 엄마가 AA-가 돼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 그치? 나올 수가 없어. 아빠가 A-를 줄 수 없어. 나올 수 없어.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생명과학원에서 이제 유전 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전 쪽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유전을 하셨던 분들은 요 과정을 상당히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먼저 요 과정을 좀 찾아주셔야 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유전자형이 뭔지. 그지? 이게 이제 상염색체한 유전인지 X염색체한 유전인지 그것도 찾으셔야 되고 유전자형을 빨리 여기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됐죠? 이렇게 옮겨주셨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우열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우열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아들은 요 조건도 당연히 적용시킨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풀 때 요 조건도 적용을 시켰어요. 아들은 X를 나타내지만 즉 유전병이지만 그죠? 엄마가 유전병, 아빠는 정상, 엄마는 유전병. 그러면 아들은 뭐가 돼? 아들은 유전병. 그죠? 엄마한테서 A 다시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유전병 존재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그죠? 요거는 정상 존재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처음에 제가 정리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뭐야? 이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딸이 어떻게 나왔어요? 딸이 정상이랍니다. 딸이 정상이란 얘기는 누가 우성이란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형접합인데 정상 유전자하고 유전병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는데 정상으로 표현됐으니까 아하, 정상이 우성이구나. 유전병은 열성으로 유전되는 반성전이구나. 까지 이제 찾으셨습니다. 피해서 남녀의 비율은 같으며 자, 남녀가 비율이 같대요. 그럼 뭐 5,000명, 5,000명이겠죠. 5,000명, 5,000명. X를 나타낸 사람은 모두 1,200명이다. 유전병을 나타낸 사람은 모두 1,200명이래. 자, 그러면 정상 유전자의 빈도를 P라고 그러고요. 유전병 유전자의 빈도를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유전병을 나타내는 남자도 있고 유전병을 나타내는 여자도 있죠. 그죠, 그죠? 5,000명 중에 유전병을 나타내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자, A 다시 A 다시 A 다시 그 다음에 AY A 다시 Y 했을 때 요거는 뭐야? P의 제곱. 자, 정상 여자의 빈도. 요거
이형접합 보인자 이형접합의 빈도 EPQ A-A- 유전병 여자의 빈도 Q의 제곱 정상 남자의 빈도 P 유전병 남자의 빈도 Q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여자와 이 남자를 합쳐서 1200명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유전병이니까. 그러니까 5000명 중에 남자 중에 Q, 여자 중에 여자 5000명 중에 Q의 제곱으로 존재하는 게 여자 유전병이 되는 거고, 그다음 남자 5000명 중에 역시 Q의 빈도, 이번에 Q의 빈도로 존재하는 게 남자 유전병의 명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람 수가 되는 거야. 그게 모두 1200명이래요. 이꼬르 1200이래. 그럼 넘겨주세요. 되셨어? 딱딱딱 25Q의 제곱 플러스 25Q는 어떻게 되느냐? 6 꼬르 옆. 자, 1, 2, 3 안 돼. 2, 3은 안 되고 5, 25에서 2, 3 안 되지. 1, 6 마이너스 플러스 6 되죠? 5, 6, 30, 5, 1은 5. 오케이. 따라서 5분의 1, 10분의 2. 따라서 Q 값은 10분의 2. 0.2 나오고 P 값은 0.8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 계산 가능한 거야. 알겠죠? 기억. 니은은 딸이다. 자, 니은은 이형접합인데요. A 다시. 딸인 거 찾았죠? 네. 그 다음 P에서 X에 대해 기억과 같은 표현형을 나타내는 여자는 200명이다. X에 대해서 기억과 같은, 기억은 A-만 갖고 있으니까 A-만 갖고 있는 경우는 유전병이란 얘기죠. 유전병인 표현형을 나타내는 여자. 즉 유전병인 여자는 얼마냐 이거야. 유전병인 여자. 자, 유전병인 여자는 Q의 제곱이지. Q의 제곱. 여기. 유전병인 여자는 Q의 제곱이니까 5000명 중에 Q의 제곱이야. 0.04. 0.04 곱하기 5000명 하면은 그쵸. 4, 20. 200명 됩니다. 디귿. 아들이 P에 속한 이무의 정상 여자와 아들 어디 있어? 아들. 오케이. 요 아들이죠. 네. 자, 아들이 이무의 정상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일 확률. 자, 여러분들 여자가 정상 여자가 이런 정상 여자도 있고 이런 정상 여자도 있을 거야. 그죠? 보인자. 근데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여기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야.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일단 정상 여자 중에서 이 여자를 뽑으면요. 전부 다 뭐가 돼? 정상만 나오게 돼 있어요. AA-AY, AA-AY. 정상만 나오게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 여자를 뽑아줘야지 유전병인 아이, A-A-나 또는 A-Y 같은 유전병인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의 빈도 P의 제곱 88에 64 플러스 2PQ 28에 16 32 분의 32 됐죠? 그래서 2, 1, 3분의 1. 자, 3분의 1. 요걸 이제 뽑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A 다시 A. 유전병 아니죠. A 다시 A 다시. 유전병이죠. AY. 정상이죠. A 다시 Y. 유전병이죠. 그래서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 해서 6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귿까지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단 한 단원만 남았어요. 한 단원만 남았으니까 마지막 파이팅 힘냅시다. 화이팅!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